그때가 기회였구나. 그때가 꽃 같은 기회였구나.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7월 28일과 29일 두 번의 연속 서킷 브레이크 그때가 진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었잖아요. 2025년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미사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 진 바닥이었구나. 그때는 정말 암울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는 떠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 주식을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28일, 29일 연속 서킷 브레이크로 약 6조 원의 신용융자가 청산되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 비중 조절을 좀 해놓고 반등을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었다는 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인이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뇌 귓가에 들리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번의 선택은요. 한국형 M7 파동이 크지 않은 기왕이면 실적과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되고 3년에서 5년간의 배당이 3% 이상 꾸준하게 실시되는 소위 우량주, 배당주, 가치주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지수가 반등하면서 새로운 사이클로 시장의 자판대에 새로운 주식 상품이 진연이 되면 될수록 확실하게 검증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느껴진다. 그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주식시장의 역사 공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미리 알고 준비를 하게 되면 대비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소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정도는 알게 되거든요. 과거 히스토리로 현재를 준비하자. 우리 주식장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히스토리를 알면 현재를 준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60일 이평선 지수상으로는 7,500에서 한 7,600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아직은 공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의 공간만큼은 반등한다는 기술적 분석상의 논리입니다. 지금은 납부가 대 반등, V자 반등 구간이에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투자법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이에요. 이동평균선은 저항 이꼬르 지지 단기 추세선, 지지선이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요. 많이 빠지면 주가는 반등한다 그랬죠. 어디까지 반등하느냐? 단기 이평선까지 반등합니다.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가면 중기 이평선까지 반등합니다. 대표적으로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있겠죠. 주가가 단기의 추세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위에 60일 이동평균선이 깔리고 아래 20일 이동평균선이 깔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확실하게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 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역전됩니다. 역배열로 역전됩니다. 그때 주가는 상승기에는 지지선 역할을 했던 20일 이평선까지 반등하면서 20일 이평선이 지지선이 아니고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60일 이평선이 추가적인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평선까지가 보통은 대부분은 저항선 역할을 하게 돼요. 반등할 때는. 상승할 때는 반대죠. 상승할 때는 20일 이평선이 지지라인 역할을 하고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 그 60일 이평선이 다음 조정 때는 변동성 때는 지지선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간의 관계를 보면서 어디까지 주가가 반등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마냥 올라갈까요? 여기 물린 사람들 있죠. 하이닉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요. 80% 90% 이상이 150만원 위에서 많이 물렸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 간의 눈치 게임 시작되었어요. 개인들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팔고 싶어 할까요? 더 사고 싶어 할까요? 그 눈치 게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확실하게 검증이 되겠죠. 파는 사람이 많은지 사는 사람이 많은지. 이제 여기서 관건은요. 20일 이평선을 어떻게 다시 골드크로스로 만들었냐요. 뭐를? 60일 이동평균선을. 자, 이동평균선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투자법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한번 더 볼까요? 하이닉스는 20일 이평선 빨간색 선을 돌파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돌파 나갔을까요? 60일 이평선까지 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60일 이평선이 저항선 역할을 했고요. 자, 20일 이평선까지 저항선 역할을 할 때에는 삼성전자도 25만원 돌파하고 20일 이평선 아래로 한 번 더 숨고르기 들어왔었죠. 숨고르기 이후에 실적이 주주환원이 발표가 되니까 60일 이평선까지 모멘텀을 얻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하이닉스 차례예요. 하이닉스가 20일 이평선 돌파하는 건 물론이고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어떤 모멘텀으로 돌파하느냐가 앞으로 시간 속에서 봐야 되는 국면이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삼전 닉스 말고요. 삼전 닉스 외의 종목군들 중에서 먼저 돌파 나가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 종목군들이 삼전 닉스보다 더 센 거예요. 시장의 중심은 삼전 닉스죠. 코스피는 삼전 닉스에 의해서 반등하고 내려가고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으려면 삼전 닉스보다 코스피보다 먼저 20일 이평선은 물론이고 60일 이평선까지 혹은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죠. 그 종목군들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상대 강도가 강한 종목을 찾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번 뒤처질 거예요. 시장 수익률에서 또 뒤처질 겁니다. 코스피가 2025년 상반기까지는 역별 구간에 머물렀었잖아요. 천일선 아래요.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요. 그런데 그 당시 상대 강도가 강한 종목군들 섹터들은 어땠을까요? 즉 천일선,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비열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은 지수는 2600 아래에 있었는데 종목으로는 섹터별로는 2700, 2800, 2900, 3000 위에서 있었던 애들이 있었다고요. 시장은 지수는 역별인데 정비열을 못 만들었는데 섹터별로는 종목별로는 정비열을 만들고 위에서 노는 애가 있었다고요. 그 종목이 뭐다? 지금 와서 보니까 삼전 닉스 중에서 하이닉스였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2025년 상반기입니다. 2025년 4월을 지나서도 하이닉스는 지수랑 다르게 저점을 높여나갔죠. 이게 바로 상대 강도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시가총액 1등이었던 삼성전자는 어땠을까요? 장기평선 하단부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뭘 사야 돼요? 만년 2등 꼬리표를 달고 섰지만은 당시 하이닉스를 사야 돼요. 하이닉스를 샀었어야 했다. 이유는 딱 하나. 상대 강도.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지수도 역별이었지만은 하이닉스는 정별에서 저점을 높여나갔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시장은 역별이 아니고 정별입니다. 하지만 단기 추세는 꺾였죠. 그래서 바로 V자 반등은 힘들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평선을 다시 배열도를 정별로 만드는 시간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시장이 혼탁하겠죠. 시장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 종목들도 같이 널뛰기 할 테니까요. 그때 정신 차리고 뭘 봐야 된다? 우리 지수가 흔들 때에도 정별 구간에서 버티는 종목을 봐야 된다. 시장보다도 먼저 이평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상대 강도가 강한 종목을 봐야 된다. 기왕이면 코스피 중심, 기왕이면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중대형 대형주 중에서, 기왕이면 배당이 3% 이상과 4% 이상 되는 애들, 기왕이면 3년에서 5년 유지가 되는 애들. 배당이 이 정도 유지된다는 거는 기업 분석은 49% 끝난 거예요. 왜냐? 배당을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하게 줄 수 있다는 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EPS가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이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이익이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뒷받침이 돼야 배당을 줘도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깜짝 이벤트성 배당은 가능해요. 하지만 3년에서 5년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반등에 헬렐레 하지 마시고 내 물린 종목군들 반등 주겠네, 조금만 더 올라면 본전 주겠네 하지 마시고 종목을 속간해야 돼요. 옥석 가리기. 종목이 바뀔 겁니다. 왜? 단기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단기간에 수백 프로 올라온 자리에서 또 수백 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 시장 단기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고 2차원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해드리고 힌트만 드릴 뿐이에요. 저도 미래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만 올릴 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 뭐 고민들 해보십시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돼요. 역시 우리 지수는 삼전 닉스가 책임지네요.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그러니 삼전 닉스 움직임에 따라서 종합지수가 방향성이 결정되는 게 이상하지도 않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 삼성전자가 21선, 61선 돌파하고 직전 고점 37만 4,5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 절반 정도는 반등한 것 같아요. 물려있는 사람들 본전 다 찾아줄 만큼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착할까? 고민거리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지금도 반등하면서 신용융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한번 보시죠. 두 번의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서 반대매매 나갔을 때 2천만 주 가량 있었는데 지금은 2,300만 주 가량 있습니다. 이번에 반등 구간에서. 그러면 반등 구간마다 신용이 더 들어올 텐데 그걸 용인할 수 있을까? 신용은 백승 1패 깡통이라는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등할 때 또 신용을 들고 들어오는 게 사람들은 어리석네요. 참.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보상이 있을 수가 없는 투자를 해요. 자 보세요. 이미 바닥 대비 수백 % 올라온 구간에서 실적이 좋다고 사람들이 내려올 때마다 물타기를 한대요.
근데 대부분 한 달짜리 조정에도 못 버티고 도망가죠. 저라면 시간이 좀 걸려도 그래도 강세장 기준 매출 성장률이 10% 이상이 되고 3년에서 5년 동안 배당도 4% 이상씩 꾸준하게 실시한, 주가의 이격이 크지 않은, 하지만 시장이 조정할 때 정별을 유지하는, 저점을 높여나가는, 즉 25년 상반기 때 하이닉스 모습처럼 버티는 섹터, 버티는 종목을 저라면 찾아서 담아놓겠어요. 결국 단기 추세는 꺾였고 시장 위에 자판대에 올라있는 종목군들은, 상품군들은 바뀔 텐데 이 바뀐 것에 대한 생각이 나는 있는가. 왜냐면 과거 역사를 보면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지고 반등하고 또 많이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 나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비중인가. 지금은 조정은 들어와서도 단기 추세는 꺾여서도 여전히 정비열이에요. 그때보다는 낫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약세장에서 했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강세장 한복판에서 들어온 조정 구간에서 상대 강도가 강한 종목 옥석 가리기 하랍니다. 그래도 시장이 반등하니까 기분은 좋네. 그죠? 시장보다도 약한 종목, 지금 2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하지 못한 종목은 약한 종목입니다. 낙폭가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중소형주 중에서. 하지만 시세 연속성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 돌파 못한 종목군들은 약한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1순위로 매도. 자,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